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매표입니다. 자, 계속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흔들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단기 조정권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안심이 되는 얘기를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따가 시장 얘기를 잠시 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귀를 쫑긋이 잘 들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도 짚어드리고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줬는데 물론 가격대는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가격대를 소개시켜드린 건데 이도달됐던 거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이제 표역 종목에 대한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AS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자, 문자는요, 013-3366-2263번입니다. 이전에서 0110으로 보내셨던 분들은 문자가 오질 않으니까 2263번으로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투자 고지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조정을 어제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브렉시트가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제 한 6거래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자, 6거래일 동안에서 이게 무조건 시장이 계속 빠지느냐? 계속 빠질 거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SK네트워크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꼬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막 2천억, 3천억을 매도를 하고 도망갈 거라 그랬죠? 근데 어제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은 단기 조정권으로 가 있지만 얘네들은 가두리를 쳐놓고 밑에서 종목을 받고 개인분들의 물량을 던지면 그 물량을 받을 뿐입니다. 땡기질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닥을 치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근데 브렉시트 이제 전에서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이 나온다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13거래일 동안 올라갔었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 오늘까지가 이제 3거래일 동안의 월화수 이제 3거래일 동안 이제 조정을 본격적으로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라든지 화요일 정도 내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날짜로 보면 이제 브렉시트 이제 23일이 이제 무슨 요일이죠? 23일이 목요일이면 목요일날 앞둬서 하루 이틀 전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수의 흐름을 살피면서 왜 지금에서 여러분들한테 귀를 쫑긋 세우면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때가 이제 4월 29일 날이었죠? 4월 28일 날, 29일 날서부터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받은 개수를 봤더니 대략 빠진 날로서부터 대략 16거래일에서 거의 17거래일, 거래일 수로는 16, 17거래일 정도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에서도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대략 한 12거래일에서 13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바닥 부분에서 12, 13거래일 정도 올라갔고 빠질 때 요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4거래일에서 15거래일 사이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동기간으로 똑같이 지금 3거래일 조정받았으니까 만약에 심하게 조정받으면 10거래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오늘도 대형주들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빠지질 않습니다. 그쪽 종목들은 크게 빠지질 않아요. 시장이 만약에 폭락할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빠져야 되는데 아랫꼬리를 살리면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아래를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이미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폭에 대해서 이 박스권은 지지라고 움직일 건데
이미 벌써 이틀 동안 월화 타이밍에서 몇 포인트 빠졌다? 벌써 50포인트가량 빠졌다 그랬습니다. 50포인트 좀 넘게 50포인트가량 먼저 월화 타이밍에 다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1937 라인, 그러니까 1940선 라인, 1937 라인 이 정도 전저점까지 이제 불과 오늘 저점을 찍었던 자리에서는 뭐 20포인트 정도고 어제 대비로는 3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월화 타이밍에서 벌써 50포인트 가까이 다 빠졌고 그리고 이제부터 빠질 수 있는 전저점 라인까지 30포인트 남았다는 얘기는 월화 타이밍 빠지는 폭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폭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공포감을 갖는 것은 조금 반응이 늦었다는 얘기죠. 이미 공포감을 느끼기에는 벌써 이렇게 이틀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2, 3일 동안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 조정권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 조정이라서 빠지기는 빠지고 흘러내리긴 흘러내려도 그 하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브렉시트까지 만약에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서 한 3, 4일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월화 타이밍 정도까지만 이렇게 요 정도 내에서, 요 폭 내에서 1960에서 1937 라인 이 폭 내에서 적당히 잘 조정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이제 탈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이제 찬성 여론이 이제 많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는데 극적 반전으로 해서 뭐 좋은 해결 도출 방안이 이제 나온다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다시 반등세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거래소의 대형 주대리님들의 자금이 이탈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오늘이라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지금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표육 종목인데요. 좀 이따가 말씀드린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나오면서 그러면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고 그쪽 종목이 지지로 인해서 크게 종목들 혹은 시장들이 이탈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박스권을 두고 일단은 조정 국면, 지금 조정 국면을 관망세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렸던 이제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좀 전에 제가 투자 전략을 드렸는데, 자, 시장 여전히 단기 조정권이다. 자, 그리고 보수적인 관망세 유지하셔라.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뭘 말씀드렸어요? 조정은 아마 빠르면 뭐 이번 주 후반에서도 마무리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수급 동향을 봐서는 그렇게 빨리 돌아서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걸 봐서는 한 3, 4일 정도를 좀 두고 보면서 한 바닥을 그때 타이밍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 가운데 보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있죠? 크게는 매도는 안 해요. 하지만 코스닥에서 혹은 거래소에서 강하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매수를 보조를 맞춰줘야지만 이 시장도 반등세가 나온다 해서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전략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공략을 가능하시냐 지금 보면 시장은 어쨌든 간에 폭락을 하면서 밑으로 쿵하고 1900선, 1800선 이쪽으로 빠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종목들 특히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주 동안 내에서는 그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수급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조정시 저점 매수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양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더라도 크게 급락에 대한 위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어제 추천해드렸던 삼성전자인데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수급은 좀 이따가 그거를 표적 종목, 전일 표적 종목 말씀드릴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죠.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은 요렇게 최근에 요 라인을 넘어가면서 삼각수렴 넘어가면서 일단 다시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받으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 정도의 바닥에서 수렴형을 거치고 고개를 들어주고 조정을 받으면 강한 종목을 조정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안 빠지기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바로미터로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정시 매수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폭락한다라 믿는다면 삼성전자뿐만입니까? 모든 종목들 다 던지고 도망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라간다를 믿는다면 시장의 바로미터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132만 원 내려가면 여러분들 살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전전일 표적 종목이었죠.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수급도 양호한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5천원이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폭락하고 급락이 나오지만, 이런 종목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조정시 저점 매수를 계속 공략하시면 되고,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마찬가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표적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죠. 자, 전일의 표적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삼성전자. 자, 수급을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 자, 수급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오늘 수급은 일단 뭐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겠지만, 자, 어제까지의 이제 수량.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에서도 개인분들은 매도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장중에서 지금 만주가 지금 잡혀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완전 초바닥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렴형, 바닥의 수렴형을 마무리를 하고, 패턴주로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신고점을 올라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버텨주고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받쳐주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에 의해서 캔들 양봉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화염방사기 거래가 실리고 있고, 양봉이 나오고 있고, 계속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가 바르고 있고, 캔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양봉이 강한, 양봉이 우세한, 캔들적으로 좋은 패턴이고요.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이평선도 지금 60일선, 21선 깔면서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리고 수렴형. 이게 박스권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중심이라 나뉘면 저점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수렴형을 최근 한 7거래일 전에서 돌파를 하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정을 받으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 급락은 안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단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3, 4거래일 동안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잘 견디면, 3, 4거래일 동안 잘 조정을 견디면 다시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움직이면 그때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다 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정 시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아 더 싸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서 또 다시 한번 갖고 나오도록 할 테니까, 요 삼성전자는 특히 금액이 크신 분들은 조정을 받을 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그동안에서 몇 번씩 한번 상담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제가 이거 한 달 전, 2달 전에 상담해 드릴 때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 이후에서, 1, 2주 전, 3주 전, 1, 2주 전 이하에서는 이제 요거를 질문했던 분한테 제가 이제 나쁘지가 않다.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만간에 편역 종목으로 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요, 계속 수급이 괜찮아지면서 바닥에서 이제 들어주는 모습이 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 오늘 차라리 좀 조정을 받길 좀 원했습니다. 이게 장 시작 전에 종목을 추천하고 갖고 나온 거라 이렇게 아침서부터 강할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세요, 한번.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밑에 양봉 이렇게 음봉이 있어도 양봉이 크죠. 이렇게 세 개를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바닥으로 얘네들이 잡아놓고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위치 자체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지금. 그쵸? 예전에서 5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에서 다시 쭉 빠지면서 25,650원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럼 최소한 지금은 더 빠지기보다는 박스권. 그러니까 하락세를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보여줬으니까 이제 박스권도 좀 지루하게 좀 오래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시장이 급락할 거고 시장이 1,900을 깨고 1,800 깨고 1,500으로 내려갈 거면 이거 급락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라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브렉시트에 대한 최대한 공포를 준 다음 이후에서 시장이 다시 재편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바닥 종목들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특히 지금 종목들을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형주들도 좀 매집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시장이 그냥 급락하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런 종목들이 다시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줄 텐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SK하이닉스도 최근에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이런 종목들을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바닥에서 좀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갖고 나오려고 한 겁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벌써 2%가 올라갔죠. 그래서 얘도 아쉽게도 아마 미도달이 될 것 같아요. 미도달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만약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쭉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제쳐두고 이러한 종목들이 안전하다. 결국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27,000원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왔다 갔다 거리면 결국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3만원, 3만 1,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닥 종목. 그리고 원래 제가 이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는 수급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서도요. 열심히 기업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쭉 올라갈 것 같죠.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종목의 수급에 상관없이, 시장에 또 상관없이, 얘는 갈 때 되면 가고, 안 갈 때면은 그렇게도 안 갑니다.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안 갈 모습 봤을 때에서 얘는 수급에 맞춰서 가지는 종목이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대중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서 별로 저는 이 SK하이닉스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시장 정도에서는 이러한 종목들도 바닥 종목으로서 일단 바로미터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이걸 뭐 3만원, 4만원, 5만, 그러니까 3만원 아니라 4만원, 5만원, 6만원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걸 일단 반대를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많은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4만원, 5만원까지 본다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여기 3월 달에 고점이 있죠. 32,00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려는 게 바로 요거 수급입니다. 수급. 최근에 이제 수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 국가, 사모펀드, 뭐 보험, 금융투자 죄다 이쪽에서 씨뻘겋죠. 이게 뭐예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여기 종목이 바닥이니까 어느 정도 얘네들이 들어와서 올라갈 때 단타를 쳐도 크게 물량이 크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시가총액으로 21조짜리입니다. 21조 1,000억짜리인데 21조짜리다 보니까 요 물량을 확 들어가서 10%만 먹고 외국인들 뭐 그렇게 단타하지 않지만 큰 물량으로 들어가서 단타를 해도 10%만 먹어도 그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그분들한테도 이 종목이 거의 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31,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정 시 잘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도 같이 아까 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 보면은 바닥에서 들어주고 있거나 삼성전자는 좀 패턴이 틀립니다. 얘는 지수 관련주로서 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요 종목이 강하게 뜬 상태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죽질 않고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 종목들 SK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박스권 바닥을 찍고 다시 신고점을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세 종목만 보더라도 이러한 세 종목이 급락세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도 급락이 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지루하고 힘들고 빠지고 어렵다 그래서 너무 공포감 듣지 말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거나 SK네트워크스가 급락이 나오면 시장도 참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이 안 나오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만간에 어느 정도 공포를
해소를 하고 공포를 해소를 하고 결국은 다시 시장은 위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해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오늘 종목을 그렇게 3개를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서도 그 종목을 3개를 추천해드린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자, 02-3153번에 2611-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P&E 솔루션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 자, 2차 전지 쪽,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좀 빠지고 있는데, 자, 비중이 8,000원이시고, 만원이시고, 좋은 얘기랑 나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조정권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 먼저 해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조정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점이 뜨는 종목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고점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뭐 비정상적인 거, 예를 들어 판타조 같은 종목들,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세가 안 나오고 지금 차별화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한데, 다시 이쪽 P&E 솔루션을 다시 얘기해드리면, 요 종목도 내려가는 것도 정상입니다. 왜 시장이 지금 다시 2010, 2020, 2030, 2050, 2100 이렇게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건 정상인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늘려보세요. 한번. 늘려보면 이 주가가 고점이 떠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011년도에서부터 지금 차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다시 이쪽으로 8,000원 이상은 좀 들어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P&E 솔루션은 이렇게 고점이 좀 떠 있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어도 아직 목표치들이 많이 올라갔어도 길게 보면 이러한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에서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또 움직이고 조정을 받으면 또 움직이고 이런 흐름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은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죽지는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브렉시트에 대한 그 공포를 다시 이겨내고 시장이 다시 만들어지면 P&E 솔루션도 다시 8,000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덩달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이고요. 세니트. 자, 지금 세니트는 지금 하락연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네요. 자,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은 살짝 들어오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마 저 외국인들 단타를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계속 음봉을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음봉을 발생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망을 하시다라든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발생될 때에서는 뭐 주가가 안 빠지거나 버티거나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지만 여기 보세요. 뭐 양봉이 나오니까 올라가죠. 근데 음봉이 계속 발생하니까 계속 화롯불에다가 물을 붓는다 그랬죠? 그 화롯불이 꺼지죠? 뭔가 물을 부으니까 계속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음봉이기 때문에 요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을 하시고 2180원이라 그러면 하락연자를 마무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세를 2200원, 2300원 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줄 때에서 양봉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익 실현 한번 팔고 다시 한번 더 쳐다보는 그런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세를 노리면서 뭘 기다려라? 화염방사기. 장대 양봉에 이렇게 빨간색. 요것만 나오면 그때는 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오면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 이때는 팔지 말고 2,400원 돌파할 건지 2,600원을 돌파할 건지 거래량을 보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장대 양봉의 화염방사기 같은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는 저런 모습들 이런 게 나왔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거나 보유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저런 게 안 나오고
뭐 거래가 이렇게 조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단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자, 문자 씨인데요. 이 줄기세포 관련주 이게 제가 최근에서 이거를 추천할까. 이게 LB, 여러분, 그 HLB 있죠? HLB 생명과학. 이쪽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추천해드리면서 사실은 이 메디포스트 갖고 나올까라고 생각을 5월 22일인가? 5월 22일 날, 5월 23일 날 이것도 같이 생각했던 종목이었어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패턴인데 이것도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있고 이전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2015년 1월, 2월 여기서 바닥을 치고 쾅 하고 올라갔죠. 사실은 여기 이 메디포스트하고 그때 당시에서 조화제약이었나 메디포스트하고 하다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방송에도 추천을 하고 저희 가족분들 추천해가지고 사자마자 날라가서 이게 100%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200%인가 300%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하여튼간 이 바닥 부분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추천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빠질 때에서는 신경도 안 쓰죠. 왜? 여기서 추천했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이후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게 조정을 받고 또 박스권으로 이게 조정 기간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거기다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들이 괜찮게 움직이길래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이제 화장품들도 줄기세포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그거를 화장품 공학에 또 쓰는 그런 이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 쪽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주를 움직여서 HLB 그다음에 이 메디포스트 이쪽 종목들 HLB 생명과학 그리고 뭐 제닉, C큐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두 개 정도 HLB하고 HLB 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제닉이었나요? C큐브였나? 하여튼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가족분들한테 그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최근에 화장품하고 줄기세포주의 움직임이 괜찮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전 얘기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쪽 종목들이 꺾인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제닉도 살아있어요. 제닉도 지금 계속 살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C큐브도 지금 살아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안 꺾이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HLB.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HLB도 이때 강하게 올라간 이유에서 죽질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는 향후 모양이고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여러분들 다 파셨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HLB 생명과학이 여기에서 데일러 공방때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미 9% 올라갔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17%입니다. 충분히 수익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였던 게 최근에 화장품 쪽이었는데 그쪽에서 이 메디포스트도 줄기세포 관련주로 바닥 부분에서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1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98,000원이라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를 하세요. 보유하시면 10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그리고 스윙적으로는 11만 원 정도 단기보다 조금 더 긴 전략으로는 목표치를 11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에서는 분할로 좀 매도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흐름들이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또 다시 한번 흔들리면서 다시 뭐 9만 원 뭐 그 정도의 9만 원 이하라든지 9만 원 초반대에 다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매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자,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시장이, 그쵸? 말을 안 듣고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그쵸? 네네. 네, 자, 하지만 시장을 믿으십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올라갈 걸 믿는다 그러면요. 네. 결국은, 물론 이제 기아차는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요. 왜 늦냐면, 그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아차도 좀 늦지만,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면 업종의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업종의 대표주들이 움직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럼 거기에서 기아차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아셨나요? 네네. 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버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사실 SK하이닉스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표육 종목으로 드린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가격을 안 주고 있죠? 가격을 안 주고 움직이지만 사실 저 종목은 그동안 많은 개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었던 종목입니다. 아시죠? 네. 네, SK하이닉스는 아마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탔고, 그 다음에 개인분들이 워낙 많이 물려있고,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게 뭐 2%, 3%, 5% 올라가도 저거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좀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위안을 삼고 반등을 주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기아차는 그럼 어떤 종목이냐? 기아차도 똑같아요. 그쵸? 기아차도 최근에서 바닥에서 반등을 많이 주긴 했지만 이게 2012년도서부터 고점부터 계속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매수 질문하셨네요. 그렇죠? 네. 자, 매수 질문하셨다면 양봉과 음봉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해 드리면 화롯불이 있어요. 그럼 불을 붙여야지 이게 더 불이 붙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꺼지죠. 그렇죠? 네. 종목도 마찬가지. 불을 붙여야 계속 불이 붙지 물을 부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자, 음봉이 파란색이 마치 물과 같죠? 네네. 이렇게 음봉이 계속 발생이 되면요, 이거는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주가 가지 말라고, 빠지라고. 예. 물을 끄고 있기 때문에,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돼요. 관망. 네. 예, 지금은 관망하시고, 결국은 시장이 다시 뭐 3, 4일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게 되면, 시장도 다시 1900, 지금 40선, 30선 이 정도 자리를 지지를 하고 1970선을 회복을 하고 업종을 다시 가면 지금 65선 있는데 여기에서 장대양봉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이제 화염방사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아셨죠?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그럼 종목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발생을 했을 때에서 이걸 사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이때 사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지금 62선에 대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요거를 뚫을 때 사야지 얘가 5만 원, 5만 2천 원을 가지 그렇진 않으면 계속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네, 지금은 얘는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 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받으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다가 화염방사기처럼 장대양봉이 딱 발생하면 그때에서 매수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그렇죠. 이런 걸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자, 차라리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봉이니까. 자,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중국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지수 0.97% 하락 출발을 해왔는데요. 어제 보니까 흔들리다가 다시 꼬랑지 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계속 중국시장도 박스권 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일단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던 여러분들 표육 종목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간혹, 뭐, 예전에 광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자, 크리스탈. 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싫으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근데 제 종목의 특징은,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처럼 움직이는 게 제 종목의 특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급등주들이 걸리기는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이냐면, 동진 세미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도 지금은 급등을 하지만, 제 이 종목을 언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여기. 작년도 12월달, 1월달, 요 타이밍에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런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 말씀을 강력하게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때 당시도 보게 되면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에서 많이 빠졌어요, 또. 거의 15% 정도가 빠졌었는데, 결국 빠지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보름 정도에서 두 달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원상 상태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지금은 그때 가격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면 지금 6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 가족분들한테 혹은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 혹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다 급등했다. 이거를 이때 아마 그때 당시는 주상전화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종목들을 급등했는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표적 종목 주기 전에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 줬을 때에서 무슨 종목을 잘 보라 했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이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동진 세미캠이 여기에서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거나 흔들릴 때에서 왜 이런 종목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에 수급의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그때 당시 이제 작년도니까 2016년도 1월달, 2월달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 보세요. 빨갛게 외국인들이 계속 자 이렇게 다음으로 눌러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왼쪽에 개인분들 많이 팔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1년치를 보게 되면요. 여전히 누가 많이 사고 있는지 보세요. 한번. 동진 세미캠은 자 2015년 6월 15일서부터 2016년 6월 15일 1년치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50만 주 갖고 있고요. 기관들이 180만 주 갖고 있습니다. 보험도 지금 보험은 뭐 얼마 없으니까 제끼고 약간 비켜놓고 그리고 투신도 150만 주 즉 외국인 기관 투신에서 150만 주가량 물량들을 매집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종목은 급락하면 얘네들이 배가 아프거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매집을 해놨던 저 기관과 투신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움직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휘날레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코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디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서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급등을 수익을 줄였죠. 그래서 쭉 빠지고 나서 여기서 추천해드렸는데 이것도 사자마자 10% 정도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10% 정도의 급락세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한 달 보름 정도의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면서 얘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끼라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다면 결국은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동진 세미캠처럼 코디에스처럼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믿는다 그러면 SK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 있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면 가져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정신을 차리면서 동진 세미캠처럼 결국은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거는 주식 챔피언 하이셀 기억납니까? 하이셀도요, 결국은 이 바닥에서, 요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계속 빠지고, 안 움직여서 힘들었죠? 결국은 지금 한 방에 올라오죠, 한 방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바닥 종목들은 결국은 이렇게 한 번씩 들어 올리면서 수익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가져가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팔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되, 만약에 그 종목이 바닥 종목이고, 이왕 물린 것 같으면,
조금 더 인내하실 전략도 지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시장은 조정을 받고 다시 분명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장이 삼성전자 무너지고 SK하이닉스 무너지고 SK넉터스 무너지고 뭐 기타 다른 화학업종부터 해서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하락장으로 전이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닥 종목들 다 손절하시고 매도하고 처리하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은 이렇게 공포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그리고 바닥을 치고 다시 움직일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좀 길게 보시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면 가져가시면 한 달이고 두 달 가져가면 걔네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괜히 동지세미캠 꺼내고 뭐 코디에스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결국은 바닥 종목들은 장이 좋아지면 바닥을 치고 움직인다. 거기서 어떻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거의 그렇게 깨지는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수급이 단단하게 외국인들 기관들 잡고 있는 종목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게 거의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상담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코라홀딩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코라홀딩스는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요거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많이 빠져 있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왜 바닥을 못 치는지 아세요? 얘가 왜 바닥을 못 칠까요? 글쎄요. 네. 자꾸 사고 난 뒤부터 일주일간 계속 내리네요. 네, 얘가 바닥을 계속 못 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자, 이거를 241선이 너무 길어서 이거를 제가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두 달 동안에 빠졌던 흐름들을 봤을 때, 빠진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차트 TV로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양봉이 많은가요? 음봉이 많은가요? 글쎄요, 뭐 빠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한번 세볼게요. 도치 이런 거는 제거를 하고, 양봉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한 양봉은 하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양봉은 하나밖에 되질 않고, 그래도 양봉이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5개밖에 안 되는데, 음봉은 하나, 둘, 셋, 넷, 다, 뭐, 7, 8, 9, 10, 11, 12, 13, 14, 15, 뭐 이렇게 계속 음봉이 더 많죠? 예. 자, 그러면은 불을 붙이고 물을 붓는데, 불은 뭐 장작을 요만하게 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물을 뭐 한 트럭 확 부으면 불이 붙어요. 물이 지배를 합니까? 물이 지배를 하죠. 그쵸?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양봉, 음봉을 바꿔서 만약에 이쪽이 빨간색이 더 많았다면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많았다면 이 종목은요,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양봉이 많으면. 예. 네, 이렇게 양봉이 많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음봉이 많으니까 지금도 바닥을 못 찾고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주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안 좋다 하더라도 9,000원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어요. 아셨나요? 예, 9,000원까지요. 네, 9,000원, 그러니까 수익 날 때에서 일단은 정리하시고, 얘가 강할 때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예. 여보세요? 네. 예. 지금 8,800원에 최저가락 그거 먹어켜가지고, 네. 거기 잘하는 사람이 하도 사락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샀는데, 네. 사고부터는 계속 내리막이니까 지금 한 5% 이상 빠지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빠지는지 자꾸, 얘기 드렸잖아요. 예, 더 빠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도 더 빠질까요? 자, 그 부분에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자,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들이 그러니까 주체는 더 많지만 세 주체로 나눕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주체가 있는데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돈을 깨지려고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벌려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개인이고요. 이쪽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기관이고 이렇게 되는데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 달 내내. 네.
예. 한 달 내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가가 확 하고 9,500원, 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개인분들은 막 수익이에요. 그쵸? 예. 많이 샀으니까 바닥에서. 예.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반대로 손실을 보겠죠. 예. 팔았으니까 아쉬울 거 아니에요. 예. 기관과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안 땡겨준다는 얘기. 왜? 개인들이 계속 사들어오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더 빠지라고. 예. 자기네들은 더 싸게 살라고. 아셨나요? 예.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다 매도가 돼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돼 있다면 저는 이 종목이 반등을 주고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지만 지금 수급을 봤을 때서는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올라갔을 때에서 주가라는 게 올라갔을 때에서 누군가가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체가 지금 개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을 수익을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올라간다는 얘기, 얘는. 예.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을 확실하게 복수를 하려면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9,000원까지의 반등은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3, 4일 정도 뒤에 시장이 바닥을 치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세가 갑자기 쏠리면서 갑자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에서 빨리 한번 빠져나오세요, 한 번은. 9,000원 한번 빠져나오라고. 네, 그렇죠. 9,000원 정도 가게 되면 거기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수급이 바뀌는 게 전혀 없다. 여전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그럴 때에서는 계속 관망하시고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던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갑자기 막 50만 주, 막 100만 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얘를 다시 공략을 해도 됩니다. 수급에 7월달부터는 오른다고 자꾸 기다리려 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7월달 이후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돈을 넣어서 자기네들이 막 몇백억 넣어서 이거 수익 산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지. 예,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사서 땡겨 올려야 되죠. 주식이 왜 올라가? 누군가가 돈을 넣고 사서 땡겨서 올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8,800원 사시기 선생님 9,000원 같으면 그건 본전인데. 그렇죠. 그건 본전에 팔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예. 전제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9,000원 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막 수백억, 막 수천억까지 아니고 수백억을 막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막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 막 거래량이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때는 팔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근데 보통 한 9,000원 되면 좀 매매하는 게 좀 옳겠네. 아니죠. 지금 수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은 수급입니다. 9,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 예. 9,000원으로 왔는데 외국인들이 거래량을 500만 주를 다 먹어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돈을 강하게 넣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예. 팔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9,000원 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사지도 않아요. 예. 그럴 때에서는 그냥 9,000원에서 팔고 도망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셨죠?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9,000원까지는 올라가겠습니까? 일단은 올라가기를 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빠지면 안 되니까. 많이 예. 빠졌으니까. 자, 한번 반등 한번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 자, 제가 관련주 쪽인데, 자, 빙그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도요, 바닥 종목입니다. 자, 바닥 종목이고,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72,000원에 사셨는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네. 자, 빙그레 72,000원 하셨으면은 이전에서 좀 사셨다가 조금, 이거 언제, 한 3개월 되셨나요? 이게요, 아니면? 한 1년 됐어요. 근데 저번에 멘토님께서 네. 그거 빙그레 그게 나오길래 그때 더 샀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취해서 누가 빙그레를 사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강연에 어딜 가도 어느 방송을 틀어봐도 어느 전문가가 빙그레 사라는 적이 없습니다. 네. 즉 모든 그 매체에서 소외를 받고 있죠. 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오히려 알짜배기 종목들이 많아요. 네. 왜? 개인들이 안 사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바닥에서 누가 샀는지 한번 최근에 봤더니요. 네. 최근에 지금 1년 수급인데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지겨웠는지 개인들이 팝니다.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없어요. 하루에 5만 주도 거래량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6만 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에선 거래량이 그래도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거래량이 원래 실렸던 종목들인데 워낙 거래량이 좀 없지만 그래도 기관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바닥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재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롯데가 또 그쵸 무슨 사태를 좀 맞으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결국으로 그러면은 이제 재가 쪽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슈가 붙을 수도 있으면서 또 여름이면은 또 빙그레하면 또 아이스크림도 많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뭐 차후에 물론 저는 실적을 가지고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간다라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실적에 대한 얘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좋은 뉴스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움직일 때가 되면 좋은 뉴스들을 이제 보따리 하나씩 풀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자,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이죠? 네. 예,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8만 원인가 넘었을 때도 못 팔았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서 한번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팔아 네.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서 마침 또 멘토님께서 네. 그래갖고 그때 좀 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낮춰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네. 올해 이제 여름 정도에서 한번 휘날리를 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8만 원권역의 도전을 다시 한번 네. 더 해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전화를 한번 주세요. 아, 네. 그냥 네. 보유. 네, 그래서 네. 보유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잠깐 그 자. 삼성전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시간이 49분 이제 방송은 지금 닫아야 되는 시간이라서 곧 내일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때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은 계속 단기 조정권이지만 그 폭이 깊지가 않고 조정권역으로 3, 4일 정도를 여러분들 좀 인내하시면 좋은 흐름들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